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고 혹시 연초가 되면 사주 운세를 보시는 분도 많아요. 25년은 을사년 뱀의 해고 또 을사년은 청사, 그러니까 푸른 뱀의 해인데요. 연말 연초에 상담들도 많이 하시고 또 25년 한 해 운세가 궁금해 하실 텐데,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사주 운세를 지금 보고 싶은 분이든 사주 볼 때 반드시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위주로 좀 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것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지, 그런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내가 뭐 사주에 관심이 없고 난 단지 뭐 운세만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뭐 저를 비롯해서 아니면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상담하시든지 그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 한 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만약에 궁금해서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세를 볼 때, 사주 볼 때 어떤 게 중요한지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든지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게 내 사주 팔자가 음양과 오행의 조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음양의 조화는 어떻게 되고 오행 목화토금수는 어떻게 잘 서로 생극제어가 돼서 주고받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음양과 오행의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주 다른 거 뭐 육신이고 육신 또 비견겁제, 우리가 또 편제 정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뭐 백호살 또 흉살 역마살 도화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보면 생극제가 잘 되어 있으면 모든 게 서로 다 주고받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대체로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조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음양 오행의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 어느 하나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사주의 기운이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25년이 오든 26년이 오든 어떤 연도에 따라서 물론 그게 이제 육친으로 뭐 재성, 그러니까 재물 운이 오느냐 아니면 문서 운이 오느냐 뭐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좋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생을 하고 극을 하고 서로 합을 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정도만 살펴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음양 오행학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작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도 역시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럼 결국 이 음양 오행의 조화라는 것은 이 자연의 조화, 질서 속에 모든 게 균형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팔자가 좋은지 나쁜지 다른 건 몰라도 사주의 음양과 오행,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의 기운이면 어느 정도 음기가 받쳐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음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으면 또 목화, 양기, 화기 이런 게 받쳐준다라든지 균형 밸런스가 잘 되어 있고 또 사주의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다 섞여 있는지 이 정도만 파악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균형과 조화가 있는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주를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월일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어난 날의 일간을 봐야 돼요. 일간을 첫 번째로 무슨 일간인지 보면
여기 병인 일주잖아요. 그럼 병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은 병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첫 번째가 일간이고 두 번째는 몇 월생이냐? 그러면 임술월이다 하면 술월의 가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몇 시에 태어났느냐? 뭐 띠는 뭐 쉽게 몇 년생이면 금방 나오니까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띠. 그럼 전체적인 기운을 보면 기운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럼 힘의 색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월지가 힘이 가장 셉니다. 왜냐면 사주는 음양 오행학이고 계절학이기 때문에 계절을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기운, 가을에 태어난 기운, 겨울에 태어난 기운이 달라. 그래서 이 병화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으면 훨씬 더 기운이 셀 것이고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화지만 좀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세기를 보면 월지가 가장 세서 약 한 뭐 월지 자체가 술이 30%, 그 다음에 일지가 한 20%, 그러면 월과 일 이 두 개가 거의 5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일간, 그 다음에 시간 이제 나머지가 6개 글자가 나머지 5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월지와 일지가 강하면 그래서 월지나 일지가 일간과 같은 기운이나 생하는 기운이면 신강할 확률이 높아요. 신강이라는 건 사주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간을 갖고 몇 월에 태어났는지 이것을 항상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봤을 때 이제 일간이 나를 생하고 극하는 건 이제 나중에 또 그런 걸 좀 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일단은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 편이 몇 개냐, 그러면 비견겁재가 몇 개냐, 또 식신상간 나를 극하는 기운이 몇 개냐, 이제 이런 걸 또 따져서 힘의 세기를 봐야 돼요. 그것을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용신이 무엇이고 이렇게 따지는 건데, 굳이 뭐 격이라는 게 이제 내격과 특별격이 있는데 저는 뭐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굳이 격 따져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일수록 격국 용신 따질 때 뭐 이게 이제 정격이냐 특별격이냐 외격이냐 이런 걸 따지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초보자 수준에서는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따지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면 굳이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양의 조화, 또 힘의 세계,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기운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본 다음에는 이제 12운성이나 12신살 살은 어떻게 되고 또 충되는 게 뭐냐. 여기서 보면 이 병인 일주가 신이면 인신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목과 금이 부딪히는 거고, 또 인과 술은 또 목국 토이긴 하지만 인옷을 삼합의 기운이 있고요. 또 천간에 보면 연간 정과 월간 정임 합이 있어요. 그럼 정임 합 목의 기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임수는 병임충이 되는데, 병가임은 원래 이제 수국화, 또 병임충 이렇게 됩니다. 충살인데 정과 합이 돼 버리면 충하는 것을 일단 잊어버린다. 충을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합하는 것을 우선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임수는 이때 병화를 크게 충을 하지 못해요. 또 이런 것을 이제 또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을 탐생만극, 탐합만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을 탐해서 극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소리예요. 이럴 때는 이 임수는 병화를 또 정확하게 충을 못해요. 그리고 술토가 또 밑에서 토국수하기 때문에 임수는 이때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간을 중심으로 몇 월생인지 또 합은 어떻게 됐는지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운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구체적으로 본 사주의 기운과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내가 신약할 때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오는지, 신강할 때는 나의 기운을 빼주는 기운이 오는지, 또 대운에서 뭐 재물운이 오는지 아니면 배우자운, 이성운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서 관련 이런 게 오는 거, 이건 다 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운과 함께 연운이라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23, 24, 25 이렇게 쭉 해서 몇 년 동안 그게 또 대운과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것도 또한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할 때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나중에는 한눈에 척척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많이 풀어보고 사주를 많이 접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또 차차 앞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주를 풀이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급에서 실전 사주 풀이할 때 그때 하게 될 건데, 일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됐고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알아봤고요. 여기 이 표는 뭐냐면 사주에 보면 주로 이제 합의 기운이 있는데, 합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작용이 많습니다. 물론 사주팔자는 모든 게 100% 긍정적이고 또 모든 게 100% 부정적인 거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서로 생극제와 어떻게 극하고 합하고 또 제하고, 그러니까 제한다는 건 제합하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화라는 것은 합해서 어떻게 다른 오행으로 아니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합에는 천간합과 지지합이 있습니다. 근데 천간합은 5개가 있어요. 5개씩. 그리고 지지는 6개 육합이 있는데, 물론 삼합도 있고요, 방합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여기서는 천간합, 지지합 요 2가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갑일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10개가 있다 그러면, 갑일날이나 기일날 태어나신 분은 갑과 기가 있으면 이게 합해서 토의 오행으로 변합니다. 이게 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과 경은 합쳐서 금의 기운으로 바뀌고요. 병과 신은 수의 기운, 정과 임은 목의 기운, 무와 개는 화의 기운으로 바뀌는데, 이제 궁합을 볼 때 궁합이 꼭 남녀 궁합만 보는 게 아니고 동료 아니면 부모 자식 아니면 동업자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이것을 볼 때 천간 태어난 일간의 기준을 두고서, 일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일날 태어난 남자다. 근데 상대가 신일날 태어난 여성이다. 그러면 이런 게 좀 긍정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런데 사주에 내가 병일날 태어났는데 옆에 신이 있다. 그러면 합해서 수의 오행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다 완전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그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런 사주의 기운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지도 보면 인해, 묘술, 사신, 오미, 진유, 축자 이렇게 있어요. 한자를 모르시는 분은 이게 한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 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본인이 만약에 좀 내가 공부를 조금만 했다 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 옆에서 제가 지금 한글로 적어놨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인과 해, 지지에 인과 해면 목의 기운으로 바뀌고, 묘술이면 화의 기운으로 바뀌고, 사와 신이면 수, 오미는 화 아니면 안 바뀐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화로 변합니다. 진유, 축자. 그런데 여기서 합한다고 무조건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네모칸 친 사하고 신은 합도 하지만 원래는 극의 관계입니다. 화극금. 그리고 형살도 있고요. 이거는 또 파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합, 지지 육합 중에서 사하고 신이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 오하고 미는 화생토, 그리고 진유도 토생금 이렇게 돼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하고 신은 화극금도 되고 형도 되고 그리고 파도 됩니다. 그래서 안 좋고, 인해 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생목으로 해서 합이 되지만 인해에는 또 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신이 첫 번째로 사주에 있으면 처음에는 합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결국은 안 좋게 헤어져요. 그러니까 남녀가 봤을 때 태어난 날이 사일날 태어났는데 상대는 신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궁합이 맞는 것 같아도 헤어질 가능성이 커요. 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축자는 합은 되는데 극합이라고 합니다. 극합, 토극수. 그리고 또 묘술도 마찬가지예요. 목국
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합이 처음에는 이루어져도 나중에 충분히 깨질 수 있다. 특히 궁합 볼 때 그럴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추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합이라고 다 긍정적인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합의 기운이 사주의 구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합해서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지 또 나쁜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 기운이 변하게 돼요. 합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두 개의 물질, 세 개의 물질이 서로 합치게 되면 전혀 다른 물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H2 물인데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가 만나면 물이 되잖아요. 사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주 공부하고 배우고 그럴 때 이 음양, 오행의 조화 그리고 합의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보시고 또 오행의 조화가 잘 되어 있고 합이 또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주 팔자는 좋은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어렵지 않게 좀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25년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궁금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앞에 전화번호 말씀드렸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